자가격리의 빈틈도 확인됐습니다. 15번째 환자가 확진 전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던 중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고 이 중 한 명이 20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방심 때문에 20번째 환자가 근무하던 GS 홈쇼핑이 직장 폐쇄까지 하게 된 건데요. 방역 당국이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15번째 확진 환자는 4번째 확진 환자와 함께 중국 우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사흘 만인 지난 1일 오전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15번째 환자는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처제집에 들러 친인척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날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중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라는 수칙을 어긴 겁니다. 2월 1일 날 식사를 하신 거는 맞대요. 보건소 가기 전에 그런 거 같아요. 가족끼리 먹었던 거로 얘기 들었어요. 밥 한 번 먹는다고 별일 있겠냐는 방심 때문에 결국 처제는 코로나19에 감염돼 20번째 확진 환자가 됐습니다. 20번째 확진 환자의 직장인 GS 홈쇼핑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사흘간 긴급 휴업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접촉한 직원들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 금지는 물론 집안에서도 혼자 식사를 하고 가족이나 동거인과도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하루 2차례 확인 전화를 할 뿐 원칙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사실상 격리자의 책임감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항교민 이송 과정에 참여해 자가격리 중인 경찰관에게도 2주를 갇혀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3, 4일 지나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좀 이제 운동을 다시 틈틈이 이것저것 이제 하다 보니까.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참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접촉을 통해서 제2의 제3 피해자들이 생기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꾹꾹 참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수칙을 어긴 15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국회에서는 벌금 상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